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우주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발사 하루 전날인 어제는 발사체 기립과 공급 장치 연결, 누수를 확인하는 기밀 점검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재점검과 연료 충전을 끝으로 발사 준비가 최종 완료됩니다. 예정대로 오늘 오후 4시 발사되면 16분 7초 뒤 위성 모사체를 우주 공간에 분리하는 작업으로 성공 여부가 판별되는데 그 결과는 발사 46분쯤 뒤에 확인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초엔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내년 1월에서 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면 다중이용시설이나 모임의 제한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방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고령층과 중증 위험 취약자에게, 얀센 백신은 18세 이상 접종 가능자 모두를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우주로 비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4시인데 정확한 시각은 발사 1시간 반 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누리호는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카를 연결하고 또 새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기밀 점검까지 마쳤는데요.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까? 어제 하루 누리호는 엄빌리칼 연결과 기밀 시험 등이 주요 준비 작업이었는데요. 어제 계획했던 작업들은 별다른 무리 없이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아침 조립장에서 출발해 발사대로 이송한 뒤 정오 무렵에 발사대에 완전 기립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를 누리호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장치인 엄베리칼 연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전기와 압력, 온도 등 내부 기체를 점검하고 연료 주입 시 연료가 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를 주입해 테스트해보는 기밀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이 작업은 모두 어젯밤 8시 40분쯤 종료됐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발사 당일인 오늘 누리호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나요? 이 날씨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고흥의 날씨는 매우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 날씨와 발사 시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후 4시를 발사 시각으로 잡고 여기에 맞춰 본격적인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연료를 넣기 전인 냉각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낮 12시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시작됩니다. 이 냉각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냉각 작업은 산화제의 온도가 영하 183도의 극저온이기 때문에 산화제 공급 시스템과 산화제 탱크에 대한 냉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발사 30분 전에는 누리호를 붙잡고 있던 기립 장치가 철수하고 10분 전에는 컴퓨터가 통제하는 발사 자동 운용에 돌입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1단 로켓이 점화되면서 누리호는 우주로 향합니다. 네, 그럼 누리호가 발사된 뒤엔 어떤 과정으로 비행이 진행될까요? 일단 엔진 4개로 묶여있는 이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연소가 돼야 누리호가 지상을 이륙하게 되는데요. 누리호가 지상을 이륙하게 되면 발사 2분 7초 뒤 1단이 분리되고 3분 53초 뒤에 페어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어 4분 34초에 2단이 분리됩니다. 단 분리 과정은 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단 분리 과정에서 1단과 2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단에는 역추진 모터, 2단에는 가속 모터를 작동하게 합니다. 발사 후 967초, 즉 16분 7초가 지나면 위성 모사체가 분리됩니다. 위성 모사체가 정확한 위치와 시간에 분리되면 1단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위성 모사체가 분리된 뒤 약 30분 정도 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누리호는 오늘 발사의 성패와 상관없이 앞으로 5차례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꾸준한 발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 성능을 높여서 2030년에 달 탐사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2번의 개발 과정을 통해 완성된 누리호는 총 2번의 발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패와 관계없이 내년 5월 또 한 번의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2027년까지 6,8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누리호 신뢰도 확보 사업이 시작됩니다. 누리호 4기를 더 만들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실어 쏘면서 발사체의 성능과 안전성, 신뢰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12년간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300여 개 민간 기업이 기술을 완성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누리호로 2030년에는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로 가기에는 누리호의 성능을 한 단계 이상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그 달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더 좀 성능이 뛰어난 그 계량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하지만 이번까지 6번의 누리호 발사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자력 달 착륙에 도전할 가능성도 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 자립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허락해야 쏜다는 말이 있듯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나라들에도 우주 개발은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도전의 역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누리호 발사 자체로 우리 우주 기술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오늘 오후 발사됩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누리호 개발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누리호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 4시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1시간 30분 전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어저께까지는 이제 추진자하고 산화제를 주입을 하고 기립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립을 했고 오늘 이제 산화제와 추진제를 네. 주입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전기적 점검하고 기밀 점검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4시로 발사가 예정이니까 3시 50분부터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발사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 날씨죠. 네. 지금은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도 맑다고 하는데 네. 그럼 기상 상황 외에 또 발사에 결정을 짓는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지금 발사대에서 발사체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기들을 이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 상태가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10분 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조작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인데 그때 어떤 이상이 발견이 되면은 점검을 멈추고 그 발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발사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어떤 기상 상황이나 아니면 뭐 우주 물체가 갑자기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 아주 굉장히 희귀하지만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4시에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면 혹시 1분 전이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뭐 10초 전이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그 취소가 일어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누리호 발사 최종 성공 여부는 정확히 뭐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물론 이제 성공이나 실패라는 그런 단어가 그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네.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 누리호 발사가 지난 10년 동안 누리호 개발을 하는 총 개발 과정의 마무리에 있는 그 이벤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시 약간의 어떤 성능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발사를 하고 위성을 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성공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만약에 예기치 않게 어떤 정말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폭발이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단분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5월에 또 한 번의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그 발견된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서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발사를 한다면은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최종적인 이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뭐 위성 모사체가 원하는 위치에 놓아지지 않게 돼도 뭐 엔진이 그 궤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성 모사체가 꼭 궤도에 들어가는 네. 게 사실은 그게 실용 위성이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의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발사체가 우리가 예정했던 어떤 과정들을 잘 밟고 성능을 발휘하느냐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 누리호가 지금 첫 발사 전까지 지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발사를 시험 발사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상 시험이 아닌 실제로 발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예측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연을 해봐야지만 어떤 문제에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발사체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처음 개발하는 그런 그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극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 온도는 3,500도 정도가 되고 한 100기압 이상 정도의 압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속도는 그 노즐에서 나오는 속도는 뭐 마하수 4, 5 정도의 네.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모든 것이 예측한 대로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최종적인 시험 발사가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각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면 이번 첫 번째 시험 발사는 뭐 다음 발사를 위한 어떤 연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맞는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사실은 밝혀지는 게 우리 기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수정되고 보완돼서 나머지 2차 발사에서 그게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험 발사를 오늘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뭐 1톤 이상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북한이나 이란, 그다음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 나라는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실용 위성 1.5톤 정도 이상의 그 중량을 갖고 있는 위성을 고도에 올려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발사체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우주로 어떤 물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 대열에 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실용 위성을 올림으로 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 국민적 자긍심이라는 그런 일상적인 말보다는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 발사 성공률이 30% 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문제가 뭐 발사를 하면서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 잠깐 덜 드렸는데 이게 그 초고온 초고압의 초고속으로 그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일종의 불덩어리거든요. 네. 그 불덩어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기술력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1%는 우리가 비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이번 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성공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얻는 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나 수정할 사항들을 알아낸다면은 그 우리한테는 커다란 그런 기술적인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그 발전을 위한 아주 밑거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누리호는 저희가 일전 나로호와는 좀 다르게 모든 걸 국내 기업이 참여해서 부품 하나하나까지 뭐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단순히 누리호 발사가 그냥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선진국들만이 누리는 어떤 우주 영역을 우리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남들이 하는 그런 우주 발사가 아닌 우리의 우주 발사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유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뭐 누리호 세대 이런 말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정부가 우주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눈부신 발전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누리호가 정말 성공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41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7월 8일 이후 15주 만에 1,5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인 건지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43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129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로 충북과 충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70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2명 추가돼 현재 349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8천 명이 받아 누적 4천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79%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32만 명이 늘어서 접종 완료율은 67.4%로 집계됐습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검토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면서 다음 달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의 70%, 성인의 80%가 접종을 완료하면 방역 체계를 전환해서 다중 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나 모임 제한 등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사망자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년 1월에서 2월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경고치료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 1월에서 2월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고치료제 4만 명분을 구매할 계획인데 10배 이상 사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제약사 3곳과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백신을 맞을 수 없었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어린이까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승인 즉시 접종할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는 26일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에서 11세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할지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도 다음 달 2일과 3일 회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두 기관이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f we can ge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ose 28 million children vaccinated, I think that would play a major role in diminishing the spread of infection in the community. 백악관 대응팀은 승인이 이루어지는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500만 회분을 이미 사들인 상태입니다. 승인 며칠 이내 소아과 병원과 지역 약국, 학교 등에 1,500만 회분의 백신과 주사기를 배송할 예정입니다. 또 부모를 상대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We're preparing a national public education campaign that will meet parents where they are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vaccines. We will work with schools to send letters home to parents. 특히 종교 지도자와 의사들에게도 백신에 관한 자료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떠돌고 있는 막대한 양의 허위 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후 2주 이내 첫 접종을 시작한 어린이의 경우 성탄절까지는 접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와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20일 FDA가 모더나 추가 접종을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상이지만 중증 위험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2차례로 접종이 완료됩니다. FDA는 또 한 차례 맞는 얀센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 접종 가능자 모두에게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권고를 따르는 조치입니다. FDA는 또 애초 접종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추가 접종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통해서 델타 변이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한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이 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0일 밤 코로나19 관련 고위 당국자 회의를 소집해서 최근 확인된 델타 변이 하위 변종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19일 몰도바에서 귀국한 11세 소년이 입국장 검사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인 AY4.2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인 AY4.2는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는 영국에서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성공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는 오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